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차가 돼가고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결혼한 사람들 모두가 그렇겠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체감이 되는 변화가 저는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롭게 맺어지는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유독 며느리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어색해하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와의 고부관계죠. 저는 저희 시어머니 되는 분과 사이가 아주 나빴는데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우리 가족이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받은 탓에 영영 시어머니와는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로 시어머니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었고 관계도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지게 됐죠. 제가 직접 해결한 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돼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해결하게 된 사건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그럼 잘 들어주세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와 남편은 연애를 2년 조금 안 되게 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서로 성격도 잘 맞았고 취향이나 취미도 비슷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리고 우연히 두 모친께서 음식을 직접 만들고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는 공통점이 있어 서로 공감대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더 가깝게 지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많은 기대를 안고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됐고 그 첫 관문으로 양가 부모님들께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고 그래서 분위기 좋게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시댁에서도 나쁜 일은 없었어요. 시어머님 될 분께서 조금 무뚝뚝하고 차갑긴 했지만 분위기는 좋았고 결혼식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잘 풀렸기 때문에 다른 걱정 없이 상견례 자리를 가질 수 있었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시작된 상견례 역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가장 크게 걱정했던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 관련해 양가 부모님들께서 모두 한 발자국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해준 덕분에 원만히 합의가 됐고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하게 무르익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꺼낸 말 한마디 때문에 한창 좋았던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로 변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저희 친정엄마가 못할 말을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서 같은 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니 친정엄마가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돈들 분과 더 빨리 친밀감을 쌓기 위해 음식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죠. 우리 안사돈께서는 음식점을 하고 있으시다고요? 거기다 양식을 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양식 쪽은 대부분 남성 요리사분들이 많으셔서 음식하는 거 이외에도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경력을 쌓으시고 음식점까지 운영하시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싶습니다. 분야는 달라도 똑같이 음식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대화도 더 많이 나누고 음식 관련한 지식도 많이 들어보고 싶네요. 같은 거 아닌데. 네? 아니, 똑같은 음식하고 있지 않다고요. 사돈께서는 음식이 죄다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정규 교육을 받고 또 유명 셰프분들 밑에서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들도 종류마다 또 누구의 손에 거쳤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돈이 하고 있는 음식과 제가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주시는 손님분들께 내어드리는 요리에는 태도에서부터 맛까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사돈께서는 음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재료에서부터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요리가 완성된 다음 손님분께 드릴 메시지까지 있는 작품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두지 말아주시죠. 아, 네. 제가 그쪽 분야는 무지하다 보니 잘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돈께서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한식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궁중 음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귀족들이 먹던 음식이 베이스가 되는 저와는 애초에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정규 과정까지 다 밟고 졸업장 딴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돈께서는 흔히 말하는 손맛? 뭐 아니면 집안 어른께 배워서 하는 음식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셰프, 요리사라는 거고 사돈께서는 음식점 사장님인 거죠. 그냥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다음번엔 실수 안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시모가 한 말에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온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거만하다고 해도 뭐 어쨌거나 힘든 교육 과정과 실무를 익혀가면서 쌓아온 커리어로 자부심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설령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결혼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견례 자리에서는 더더욱 하면 안 되고요. 순간 든 생각은 친정 엄마가 혹시 말실수를 해서 시모가 저렇게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엄마가 한 말을 다시 기억해 봤는데 그 어디에도 시모가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그제서야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과 남편이 급히 사과를 하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했지만 저는 굳은 표정으로 남은 상견례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딸의 상견례 자리여서 그런지 아버님과 남편의 사과를 받고 적당히 넘기려는 태도셨고요. 저는 이 결혼을 다시 고려해 봐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시모와 가족이 돼서 살기는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남편에게 이번 일에 대해 화를 냈고 결혼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하신 말과 보이신 태도 뭐야? 이런 일 겪게 하면서 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우리 엄마 무시하는 말 내내 들으면서 살라는 거야? 선정아, 미안해. 나도 엄마가 저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나랑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으면 엄마가 그 말을 하자마자 말리고 사과를 했겠어. 우선 내가 집에 가서 그런 말은 도대체 왜 했고 무슨 이유에서든 잘못된 말이라고 엄마한테 주의를 줄게.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일은 네가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모르겠고 우선은 시간을 좀 갖자. 나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제 입에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말이 나오자 시댁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부모님께서는 단순 말실수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냐고 저에게 진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시모에게 그 말을 들었던 엄마가 적극적으로 절 말리셨죠. 선정아,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니?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그래? 엄만 네가 행복하면 다 상관없어. 솔직히 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과 내가 몇 번이나 마주칠 일이 있겠어? 그리고 네 시어머니도 음식점 운영하느라 바쁘신데 내 이야기 나올 일이 몇 번이나 있겠고. 설령 저번처럼 말이 나와도 반응하지 말고 무시하면 돼. 또 너희 시아버님 되는 분과 김서방이 잘못된 걸 알고 말리기도 하잖니. 그러니까 그만 마음 풀고 얼른 결혼 준비하자. 이럴수록 너 네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을 확률만 높아져. 응? 돌아서려는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건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에게 등 떠밀려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시모도 저희 부모님 댁으로 찾아와 저와 친정엄마께 사과를 했죠. 저번 일은 제가 죄송합니다. 레스토랑 일 때문에 몸과 정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자리를 가지다 보니 순간 마음에도 없는 말실수를 하게 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사돈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한 상태에서 자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이 새어나와서 제가 이렇게 용서 구할 테니 이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엎드려 절받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사과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나았고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됐다면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죠. 하지만 이후에도 종종 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지곤 했습니다. 일을 키우고자 한다면 그 전의 일처럼 크게 만들 수 있었지만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삼는 것도 아니다 싶었어요. 또 시모의 본심을 모르고 남편과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 전에 엄마가 말한 것처럼 적당히 무시하고 시모가 하는 말에 받아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한식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 중 일부를 직접 농사하셔서 수확하시거든요. 그래서 꽤 자주 직접 기른 농산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만큼은 무농약으로 정성껏 기른 농산물들을 보내주셨죠.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는 시댁에 가져다 드리라고 따로 챙겨서 더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그 정성껏 키운 농산물들을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시모가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저희 어머니께서 무농약으로 키우신 것들이에요. 이것들 전부 가져다 드리라고 하셔서요. 그래? 그런데 너희 어머니도 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시다. 이렇게 덩그러니 물건만 보내시면 다 된 거야? 흙은 내가 털까? 다듬어져 있는 것도 하나 없고 이거 완전 쌩이네. 너도 좀 그렇다. 이걸 가져올 거면 다듬을 애들이 있는 우리 식당에 가져다 놓지. 왜 집으로 가지고 오니? 너희 어머니나 너나 내가 고생하길 바라는 것 같다. 별말 없이 고맙다 한마디면 끝날 것을 꼭 꼬투리 잡아서 괜한 말 하더라고요. 사람 기분 나쁘라고.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친정엄마가 일을 보시고 왔다 가는 길에 시간이 좀 남아서 저희 집에 들리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 시모가 먼저 찾아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붙잡혀 있느라 엄마의 연락을 제가 받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와 시모가 저희 집에서 마주치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선정아, 너희 어머니 원래도 그렇게 아무 연락 없이 우리 아들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오고 그러시니? 나 그때 너무 놀랐잖아. 갑자기 너희 어머니가 오셨다고 하길래. 그때 제가 어머님과 같이 있느라 저희 친정 어머니가 연락한 걸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그날 잠깐 시간이 비어서 그렇지 오실 때 항상 한 달 전 아니면 일주일 전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세요. 그래? 그런데 너희 어머니 그렇게 자주 우리 아들 집에 찾아오시니? 나는 너희 불편할까봐 일부러 가고 싶어도 안 찾아가는데. 너희가 불편한 걸 떠나서 그게 얼마나 교양 없는 짓이야? 너는 너희 친정 어머니니까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태도 좀 생각해라. 나중에 말씀드려. 너무 자주 찾아오시지 마시라고. 이제까지 딱 3번 찾아오셨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집들이 할 때 오셨고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께서 더 자주 오셨죠. 또 어머님께서는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시잖아요. 연락을 하셔도 현관문 앞에서 하시고. 그리고 저희 집이요. 그 일랑 제가 똑같이 반반했어요. 덜도 더도 없이 딱 절반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저희 엄마도 어머님만큼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셔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시진 않겠지만.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넘기겠는데 사사건건 엄마를 걸고 넘어지니 저도 그럴 때면 시모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목소리를 높여 따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시모가 상견례를 했을 때처럼 저희 엄마를 콕 집어 무시한 거죠.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까지 시모가 엄마를 무시한 말을 참고 또 참았던 저로서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됐죠. 오신다고 연락 주셨으면 따로 장이라도 봤을 텐데 죄송해요. 집에 있는 게 먹던 반찬들밖에 없어서요. 아니다. 내가 갑자기 찾아온 건데 뭐. 그리고 반찬들 하나같이 맛있네. 다행이네요. 저희 어머니가 식구들 먹는 반찬은 삼삼하게 하시는 편이라 입맛에 안 맞으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까 먹은 것 중에 너희 어머니가 하신 반찬이 있었니? 진미채랑 오이무침 빼고는 전부 저희 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들이었어요. 어쩐지 내가 며느리 기세워준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너희 어머니가 해준 반찬이라 맛이 없었구나. 네? 어머님 방금 전까진 맛있었다고.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그거야 내가 갑자기 너희 집에 찾아왔고 네가 불편해할까봐 그냥 한 소리였다니까. 맛있긴 무슨. 그냥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정도 가지고. 딱 마트에서 팔고 있는 반찬 정도다. 엄마, 식사 다 하셨으면 그만 가시죠.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님, 정말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진 모르겠지만 왜 맨날 저희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 반응을 보이세요? 분야가 달라서 열등감을 가지실 일도 없고 그렇다고 자주 마주쳐서 두 분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저희 엄마 무시하시냐고요? 어머, 쟤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뭘 무시했어? 그럼 지금까지 제 앞에서 저희 엄마 두고 한 말들은 뭔데요? 솔직히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되세요? 가게 규모만 비교해도 하루에 찾는 손님, 매출만 따져봐도 저희 엄마 식당에 비교도 안 되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설마 부러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부러워서 배가 아파서 그런다고. 뭐? 이게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라고 있어? 내가 왜 니네 엄마가 부러워? 뭐 잘난 게 있다고? 아무나 하는 음식 어쩌다 보니 명소가 돼서 사람들이 찾는 걸 내가 왜 부러워하니? 너네 엄마 가게 찾는 사람들이 무슨 맛을 볼 줄 안다고? 어린애나 나이든 노인이나 맛있는 걸 느끼는 건 똑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 친구들 데리고 가서 어머님 가게에서 먹어봤지만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저희 엄마 가게에서 가서 먹겠다고 해요. 어머님 음식들 애매하게 비싸고 애매하게 맛있어서 그럴 바엔 저희 엄마 식당 가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어머님 가게가 저희 엄마 가게와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비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부러워서 괜히 열등감 표출하지 마세요. 애초에 비교가 되지 않는 체급인데 왜 혼자서 열을 내고 히스테리를 부리세요? 뭐? 천년이 정말... 당신 그만해. 그만하고 방으로 들어가. 엄마도 그만하시고 내려가세요. 현태, 너 나와! 내가 오늘 저녁 매를 들어서라도 버르장머리 고쳐버릴 거니까.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오늘도 왜 이렇게 된 건데요? 엄마가 먼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장모님 무시하는 소리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만 엄마가 그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참다가 폭발한 건데 그 정도면 엄마가 좀 심했구나 생각하고 사과를 먼저 해야죠. 왜 저 사람을 계속 자극해요? 잘못은 엄마가 저질러 놓고. 뭐? 현태, 너 지금 처년 편 드는 거야? 누구 편도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는 거지? 알겠다. 너희들이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니? 여기 내 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정이 너희 엄마 가게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 시어머니에게 그따위 말을 할 만큼.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희 엄마 가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어떤지 한번 두고 보자꾸나. 시모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게 두고 보자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어요. 저도 흥분한 탓에 그 말을 다시 곱씹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의미와 이유를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됐지만요. 그날 시모와 제가 다툼을 벌인 이후로부터 시모는 저희 엄마 식당으로 출근 도장을 찍듯 드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 가게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외상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1년이나 지난 시점이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엄마 식당에 들려 밥을 먹고 있던 도중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다 끝내고 들어가려던 순간 엄마 식당에서 일하시던 주방 이모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엄마 몰래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주차장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게 바로 시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정아, 내가 웬만해서는 너희 가족 일이니까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유, 그게 너희 시어머니 말이다. 너희 시어머니가 우리 가게에 좀 자주 찾아오셔. 정말 자주. 저희 시어머니가요? 어머, 웬일이야? 맨날 자기는 양식에 전문과정 배워 나왔다고 무시하더니. 근데 그게 왜요? 뭐 찾아와서 괜히 꼬투리 잡아요? 우리 엄마 힘들게 해요? 그것도 그건데 정말 큰일인 건 다른 거야. 너희 시어머니가 매번 찾아와서 밥을 먹고는 외상을 하거든. 자기 가족들, 지인들까지 싹 다 데리고 와서. 너희 엄마가 따로 외상 장부를 안 적고 있긴 한데 이모들이 전부 적어두고 있거든? 그런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어. 애초에 1년 동안 외상이 한 번도 결제가 안 됐다고 하면 너도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되지. 너희 엄마도 너 때문에 굳이 시어머니 외상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돈이야 이미 그렇게 됐다고 쳐도 네가 이제부터라도 네 시어머니 가게에 못 오도록 말 좀 해봐. 시모가 그렇게도 무시하던 저희 엄마 가게를 자주 찾아와서는 외상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시모 집과 엄마 가게가 가까웠으면 오다 가다 들렸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리만 해도 자주 들리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리였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찾지 않다 갑자기 저희 엄마 가게를 찾은 것도 분명 못된 의도가 있다고 느껴졌죠. 또 식당으로 찾아와서 하는 행동도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이미 식당에 있는 다른 이모들은 시모가 하도 까탈을 부리고 난리를 떨어서 테이블 맡기를 꺼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매번 바쁜 와중에도 시모 테이블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저희 엄마에게 한 번이라도 더 하대하고 한 번이라도 더 무시하려고 말이죠. 거기다 자세히 들어보니 찾아오는 횟수도 문제였고 데리고 오는 지인들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래놓고는 너무나도 당연히 외상이라는 말과 함께 사라진다고 하니 정말 피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시모의 진상짓을 다 듣게 되니 이건 따지고 들어야 할 것 같았고 엄마에게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방 이모와 대화를 마치고 식당으로 들어가 곧장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냈죠. 엄마, 지금까지 우리 집 시모한테 외상 주고 있었어? 사돈 대접도 한두 번이지 올 때마다 외상을 해주면 어떡해. 거기다 가게에 오는 횟수나 데리고 오는 사람도 많다며. 엄마는 땅 파서 장사해? 아무리 내가 중간에 끼어 있다고 하지만 받을 건 받아야지. 내가 이거 알게 되면 좋아할 줄 알았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냐고. 아유, 그걸 또 누가 말했어.
선정아, 엄마가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사돈이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뭘 돈을 받고 그래. 원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원래는 무슨 어느 정신 나간 사돈이 지인들을 다 끌고 와선 그런 짓을 해. 그거 다 따지면 돈이 얼만데. 한두 번도 아니잖아.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엄마한테 더 미안하다는 거 몰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 가게고 내 맘이야. 너희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맛있게 식사하고 간 거면 난 그걸로 만족해. 그리고 내가 내 가족들한테 돈 받아가면서 음식 팔 거였으면 너희 아빠부터 시작해서 김서방한테까지 매번 돈 받았어야지. 안 그래? 그래서 가족들에게 받은 그 돈으로 부자 될까? 그럼 네가 만족하겠어? 외상값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도 않어. 그러니까 열내지 마. 앞으로 시모가 또 찾아오면 그땐 돈 받아. 아니면 내가 받아서 엄마한테 줄 거야. 알겠어? 엄마 음식하러 들어가야 되겠다. 운전 조심해서 들어가고 너무 열내지 마. 알겠지? 엄마는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절대 이번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 식당을 드나들기 시작한 날짜가 저와 말다툼을 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걸 떠나서 단 한 번도 돈을 내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히 외상을 했다는 그 행동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시모가 한 외상으로 인해 피해 입은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엄마야 저 때문에 시모에게 아무 말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 일을 알게 된 이상 확실히 계산할 거 계산하고 두 번 다신 같은 행동 못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 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시모 식당으로 찾아가 따져 묻게 됐습니다. 너는 너네 어머니가 식당을 한다면서 사람 바쁜 이 시간에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니? 너희 어머니는 식당 하시는 게 아니라 장사하시지? 그러니까 식당에 찾아오시는 손님분들을 나처럼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전부 돈으로만 보고 대충대충 대하시겠구나. 내가 순간 착각을 했네. 그럼 이제부터라도 알고 있어라. 우리 같은 요리사들은 이 시간에 정말 바쁘거든? 내 밑에 몇 명이 있든 요리 난이도가 쉽든 안 쉽든 전부 내가 직접 체크해야 하고 손을 거쳐야 하니까. 다음부턴 이 시간에 찾아오는 거 삼가해라. 알겠지? 엄청 고상한 척 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깎아내리는 것 치고는 저희 엄마 식당에서 너무 잘 드신다고 하던데. 같이 온 지인분들도 전부 다 만족하고 가셨다면서요? 그렇게 치면 솔직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이러신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기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제가 어머님 속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는데 둘 중에 뭐예요? 뭐? 너 지금 시어머니 가지고 노니?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보자는 저희 엄마가 해야 할 말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외상하실 거예요? 저희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한테 들어보니까 1년 넘게 저희 엄마 식당 문턱이 닳도록 오신다고 하던데 그때마다 맨날 외상하셨다면서요? 사람들은 그렇게 끌고 오시면서. 무전취식이요. 범죄인 거 모르세요? 식당 하신다는 분이 그걸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고, 알고 계신다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소문나도 어머님께서는 아무 상관 없으신가 봐요. 누가 무전취식을 해? 난 네가 하도 너희 어머니 식당이 잘났다고 하길래 확인해 본 거야. 그건 네가 직접 네 입으로 얘기했잖니? 직접 먹어보고 확인해 보라며. 그리고 내가 돈을 낸다고 해도 너희 어머니가 됐다고 하셨어.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신랑이 버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이래 그렇게 했던 것뿐이고. 이 일을 아까 너희 어머니가 아니라 일하는 아줌마한테 들었다고 했지?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왜 남의 일에 아는 척 끼어든다고 하니?
넌 그 말 듣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가고? 어디 한번 너희 어머니께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너희 어머니가 돈 받을 생각이 있으신지 물어봐. 가족이라 돈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야? 그리고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자꾸 보채? 네가 정 그러면 네 어머니 뜻 물어보고 돈 갚으라고 하신다면 내가 한 번에 결제해 주마. 됐니? 시모는 뻔뻔하게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저희 엄마가 저 때문이라도 시모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앞에서도 자신 있게 목소리를 높이며 나오는 거였어요. 이후에도 제가 하나하나씩 따져가며 시모의 잘못된 점을 꼬집었지만 그때마다 시모는 엄마 탓으로 몰아가며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요구한 것처럼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봤자 결국 돌아온 대답이 예상이 됐으니 제가 시모를 더 물고 늘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손을 놓고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시모가 한 행동을 그대로 하기 위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그 정도는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 그리고 내가 거기 지인들과 같이 가준 것만 해도 어딨니? 맛이야 좀 못해도 주변에 음식점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간 지인들이 그 근처 지나다닐 때는 한 번씩 들릴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내가 홍보비 받아야 한다니까. 너 가게 홍보한다고 인터넷 SNS 이런 사람들한테 포스팅해달라고 하면 돈이 얼만 줄 아니? 그런데 무전 취식이니 범죄니 그런 소리를 해. 너 내가 이번 일은 네가 잘 몰랐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데 한 번만 더 주제 모르고 건방진 소리 하면 그땐 가만히 안 있는다. 알겠어? 글쎄요. 아직 이번 일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건방진 건진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년이 정말? 시모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기회를 틈틈이 엿보다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시모 식당으로 찾아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를 대고 음식값을 외상한 거예요. 시모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서 식당이 없는 틈을 타서 말이죠. 시모가 자리를 비운 일주일 내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동료들을 택시에 태워가면서까지 시모 식당으로 갔으니 말이죠. 저녁에는 매번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고 나올 지인이 없을 때는 혼자서라도 여러 접시를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외상을 달아놨죠. 또 중간에 끼어있는 직원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시모가 이 외상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를 팔라고 했어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시모가 이 일을 알고 난리를 쳐야 제 의도대로 되는 거니까 마음껏 저를 이용하라고 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시모가 제 외상 내역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자신이 한 그대로 돌려줬다는 걸 눈치챈 시모는 화를 참을 수 없었는지 여행에서 돌아온 짐도 풀지 않고 곧장 저를 찾아왔어요. 야,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나 열받으라고 나 없을 때 외상한 거 아니야? 넌 네가 먹은 것들이 전부 얼만지 알아?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도둑년을 집안에 들였네. 너 당장 카드 가져와. 네가 먹은 거 계산하라고. 왜요? 저도 가족인데요. 가족인데 돈 받으시려고요?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끼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고. 저한테 돈 받아내실 거면 저희 엄마 식당에서 쌓아 올린 외상들도 전부 다 갚으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저도 매번 어머님 식당으로 찾아가서 외상 좀 해야 되겠어요. 뭐? 너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지? 아무리 우리 때랑 다르다고 하지만 어디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릅뜨고 덤비긴 덤벼. 내가 이렇게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니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참에 니년 정신교육 좀 시켜야 되겠어. 시모가 정신교육 타령을 하길래 뭘 하나 했는데 갑자기 제 머리카락을 잡곤 바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예상을 하지도 못했고 너무 갑작스럽게 당해 시모가 당기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죠. 다행히 바닥에 엎어지고 나서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시모에게 대항해 더 이상의 수모는 당하진 않았지만 그 뒤로 남편이 집으로 오기 전까지 제가 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시모를 막아내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처음엔 당황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화도 났고요. 만약 제가 남편과 사이만 안 좋았어도 앞에 있는 사람이 시모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저도 한 대 쳤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적어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긴 했겠죠. 그런데 내 남편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남편의 어머니 되는 사람한테 살기가 담긴 손찌검을 당하고 있었고요.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어쨌거나 시모의 난동은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고 대치를 하고 있는 저희 두 사람을 보고 말리게 되고서야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은 흥분한 시모를 시댁으로 데리고 갔죠. 나중에 저와 시모 사이의 자초지종을 알게 되곤 아버님과 함께 시모를 나무랐다고 들었어요. 제가 따로 시모에게 사과를 받진 못했지만 말이죠. 남편과 아버님께서 저에게 시모를 대신해 사과를 해주셔서 화가 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잘못은 먼저 저질러 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 시모를 보며 이런 식의 생활을 몇십 년이나 더 할 걸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잠깐 생각하게 됐죠.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됐고 당연히 시모 험담을 늘어놨습니다. 그랬더니 한결 마음이 좀 풀리긴 하더라고요. 물론 시모를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진 않았지만요. 그런데 그날의 일이 친정엄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친구들에게만 시모와 다투었던 일을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가족들과 저희 친정엄마 가게를 찾아갔다가 실수로 그날의 일을 말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저와 시모 사이에 있었던 이전 일들까지 죄다 말해버리게 된 거죠. 그제야 모든 상황을 알게 되신 저희 친정엄마는 더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제가 당한 만큼 시모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서로 회사원이다 보니 어지간히 급한 일이 아니고서야 메시지로 연락을 하는데 사전에 연락 온 메시지도 없이 전화가 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았더니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당신 지금 회사야? 장모님께서 어쩌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몰라? 무슨 말이야? 당연히 회사에 있지. 그리고 난데없이 우리 엄마는 왜? 지금 장모님께서 지금 우리 엄마 식당에 계셔. 나 혼자는 장모님 못 맡겠으니까 당신이 얼른 여기로 와. 회사에는 대충 들러대고 얼른 오라고. 아무래도 당신 아니면 흥분하신 장모님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얼른. 친정엄마가 시모 식당에 갔다는 것도 의아해했지만 그것보다 다급해 보이는 남편 때문에 더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날 급하게 찾고 흥분한 우리 엄마를 말릴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말이죠. 남편에게 더 자세한 상황을 들을 순 없었지만 잘 몰라도 시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슨 일이 나긴 난 것 같았습니다. 곧장 식당으로 향하게 됐죠. 걱정된 마음을 안고 시모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 건물 계단에서부터 시모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모두
저를 보고서는 어색한 인사를 보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처음엔 그분들이 저에게 왜 그런 반응을 보이나 싶었는데 시모 식당의 문을 열고 나서 알 수가 있었어요. 시모의 식당이 전쟁통에 폭격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나 있었는데 그 난리통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저희 친정 엄마였던 거죠. 제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친정 엄마의 괴성이 들리며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다 부서져 있는 가게 중앙에서 겁을 잔뜩 먹고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빠르게 빌고 있었죠.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울면서 빌고 있는 시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 다가가고 있었는데 또다시 저희 친정 엄마의 괴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게 됐죠. 그랬더니 엄마가 시모의 식당 주방에서 집기들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흥분한 엄마를 말리려고 하는 중이었고요. 자, 이것도 부수고, 그래 이것도 부셔버려. 그리고 어디 보자. 또 뭐를 망가뜨려야 우리 사이에 계산이 되려나? 장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장모님 말씀 다 듣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시다 장모님께서 다치세요. 자네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깐 빠져있게. 내 어머니랑 나 사이에 풀어야 할 일인데 왜 애먼 자네가 사죄를 하려고 하나? 그리고 밖에 나가 있게. 내 옆에 있단 자네가 다치네. 친정엄마와 남편이 하는 대화를 듣고 나서야 시모의 식당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저희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방으로 들어가 엄마를 말리게 됐죠. 엄마,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전부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야? 왜? 그것도 왜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해? 선정이,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니? 아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잘 됐어. 내가 연락해서 여기로 오라는 것보단 낫지. 온 김에 너 네 시엄마한테 사과받아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왜 이러긴? 내 새끼 머리채 잡고 흔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것뿐이야. 너희 결혼하고 나서 사람을 들들 볶았다며? 네 앞에서 나 무시하면서. 날 무시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무시하면 되는데 왜 그걸 네 앞에서 하는데? 일부러 너 괴롭히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저 여자가. 그래서 나는 안 찾아왔어? 내 가게 찾아와서 사람 개무시하고 외상은 외상대로 다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네 시엄마가 나한테만 그러면 참으려고 했다. 밥값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무시당해도 그걸로 내 딸이 결혼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도움이 된다면 내가 참으려고 했다고. 그런데 천연이 감히 우리 딸 머리채를 잡아? 그것도 지가 먼저 잘못해놓고. 그래서 내가 오늘 네 시엄마한테 이제까지 쌓아둔 빚 좀 받아내려고 지금 엉망이 된 네 시어머니 가게, 우리 가게의 빚진값을 대신해서 받아내고 있는 거야. 네 머리채 잡고 괴롭혔던 일에 대한 빚은 이거 전부 다 계산하고 나서 받아낼 거고. 너도 보이지? 네 시엄마 아직 멀쩡한 거. 네 일에 대한 복수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선정이, 너 나중에 들어와. 안 좋은 꼴 보지 말고 밖에 나가 있다가 내가 전화하면 엉망이 돼 있을 네 시어머니한테 사과받으러 그때 들어오라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와 시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엄마가 알게 됐다는 걸 말이죠. 맘 같아선 엄마를 말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시모가 이제까지 저희 엄마 식당에서 외상으로 빚진 돈을 생각하면 가게 안에 물건들이 싹 다 부서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또 제가 이제까지 시모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일들까지 포함하면 더더욱 친정 엄마를 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현실이잖아요. 저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식당이 더 엉망이 되면 친정 엄마가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하게 돼 엄청난 피해 보상금을 내줘야 할지도 몰랐죠. 그래서 저도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잔뜩 흥분해 있는 엄마를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분한 엄마를 말리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말로는 설득하고 힘으로도 말려본 끝에 겨우 엄마를 진정시키고 주방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주방에서 엄마를 데리고 나오는 중에 일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엄마를 진정시켰다고 안심한 제가 한눈을 판 사이 주방에서 나오고 있던 엄마가 식당 홀 한가운데 넋을 놓고 있던 시모에게 달려가 시모의 머리채를 붙잡은 거죠. 아유, 사돈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사돈, 내가 이대로 순순히 나갈 줄 알았나 보죠? 우리 딸이 됐다고 그만하라고 하면 내가 다 끝났다 하고 물러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이거야 우리 가게의 외상으로 피해준 값을 받아낸 거고 우리 딸 복수는 우리 사돈한테 해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하려던 진짜 복수는 이겁니다. 우리 딸 건든 사돈 나 절대 용서 못해요. 우리 딸 힘들어했다는 말 듣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데 사돈이 우리 선정이를 이렇게 괴롭힐 줄 알았다면 상견례 때 사돈이 헛소리한 순간 내가 사돈을 요절냈을 겁니다. 그런데 나 무시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 우리 선정이 때문이었어요. 우리 딸 시댁에 밉보이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 수모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던 건데 감히 우리 딸을 건드려? 인연이? 어디 나한테 당하고도 무시할 수 있나 보자. 한번 보자고. 사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머리카락은 놓고 제발 머리카락은 놓고 말씀하시죠 사돈. 엄만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는 이리저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엉망이 된 식당을 돌아다니며 시모의 머리카락이 다 뽑혀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 엄마의 무자비한 행동에 시모는 식당 이곳저곳을 질질 끌려다니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시모는 울먹이며 바닥만 보고 있어야 했죠. 당연히 저와 남편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엄마의 손을 떼어놓으려고도 해봤지만 평생 식당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엄마의 악력과 파림을 이기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겨우겨우 저와 남편 두 사람이 엄마 손에 매달리고 나서야 시모의 머리채를 놓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곧장 남편이 시모를 가게에서 시댁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시야에 시모가 계속 있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또 엄마가 언제 시모에게 달려들지 모르니 남편이 시모를 데리고 나가고 제가 아무도 없는 식당에서 엄마를 진정시키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아무도 없는 시모의 식당에서 한참 동안 엄마를 진정시켰고 시간이 좀 흘러 엄마가 어느 정도 흥분에 가라앉은 것 같아서 같이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서는 엄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들을 수 있었죠. 엄마도 처음부터 너네 시엄마 식당 가서 그 난리 치려고 하진 않았어. 너한테 사과하라고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딸 대하지 말라고 말만 하려고 했지. 그런데 그 여자가 대뜸 내 앞에서도 시건방을 떠는 거야. 나랑 너를 무시하면서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나보고 내가 못한 자식 교육 자기가 대신 해줄 거라고 말하더라. 이 다음에도 자기가 너 머리채 잡고 바닥에 뒹굴게 할 거라고. 네 두 손이 싹싹 빌게 만들 거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참아. 그래서 그동안 해줬던 외상값 받을 겸 너한테 한 짓들 다 되갚아줄 겸 난리치기 시작했지. 손님이 있든 말든 거기 직원들이 겁을 먹든 말든 내 할 바 아니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어. 그래서 죄다 부셔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너네 시엄마가 좀 겁을 먹더라. 말리려고도 하고. 근데 음식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비실비실해서 날 막을 수 있겠니? 내가 그냥 뿌리치고 가게를 네가 본 것처럼 만들었지.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아들 부르더라.
그러다 보니 너도 오게 된 것 같고. 엄마가 일을 크게 만들어서 미안한데 엄만 너 그런 꼴 당하고 사는 거 못 보겠어. 알면서 모른 척 못하겠다고. 김서방이 이번 일 가지고 문제 삼으면 내가 김서방한테 무릎을 꿇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 시엄마한테 사과하는 일이라면 너 그냥 이혼하자. 그런 여자 밑에 있어봤자 잠깐은 고쳐먹은 것처럼 행동해도 결국엔 또 말썽 부리게 돼 있어. 엄마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엄마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남편이 시모를 집으로 데리고 가선 아버님께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게 됐고, 모든 일을 알게 된 아버님께서 울고 있는 시모에게 모두 자업자득이라며 반성하고 저와 친정엄마에게 사과하라 요구를 하셨다고 하네요. 당연히 시모는 남편과 아들이 자신의 편을 안 들어준다며 억울해했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당장 저와 친정엄마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시겠다 화를 내시고, 남편도 더 이상 시모와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날이 밝아오는 대로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저와 친정엄마를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시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님과 아들에게 등 떠밀려 억지로 하는 사과긴 했지만 저희 엄마와 눈도 못 마주치고 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 어제 일이 시모의 머릿속에 꽤 강하게 각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좀 안심이 됐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가족이라 시모가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 엄마에게는 당한 일이 있고 또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 또다시 큰일 당하기 무서워 원래 시모 성격이 나오긴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모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또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 최대한 빨리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았기도 했고요. 그날 이후 시모는 다른 부분은 짜증스럽게 대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저희 친정에 관한 일에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친정엄마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은 긴장하는 모습이 아직도 보이고요. 실수로라도 저희 엄마 흠을 잡는 말을 하면 바로 고쳐서 어떻게든 제가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죄송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한데 일부러 시모를 더 배려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그랬거든요. 저희 시모 같은 사람들은 잠깐만 틈을 내주면 금방 과거 일을 까먹고 되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선을 넘어올 땐 과거의 일이 떠오르게 눈치를 줘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 친정엄마의 말을 따르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큰 소리 한 번 난 적 없었고 항상 시댁가족과는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딱 지금처럼만 시모와 웃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변하진 않겠지만 제발 저와 얼굴 보며 지낼 때까지는 본래의 성격이 나오질 않길, 최소한 저와 저희 친정은 건들지 않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저만 잘하면 그럴 수 있겠죠?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서 한 번씩 저희 시모 성격이 계속 지금처럼 묶여있길 바래주시면 좋겠네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면 이루어질지. 어떻게 저희 시모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가감없이 사실대로 제가 겪은 일을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루하진 않았을까, 이 평범한 시집살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저도 다음 사연을 기다리며 다시 구독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읽어주신 성우님께도 감사드립니다.